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알파7R 그리고 알파7의 제품 소개를 맡은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최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감상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자신 있게 소개시켜드리는 세계 최초 풀프레임 미러리스 알파7R과 알파7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적은 것과 같이 세계 최초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첫 번째로 풀프레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풀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5mm 규격의 필름 프레임상에서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센서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즉 풀프레임은 큰 센서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큰 센서가 왜 좋을까요? 한번 일반적인 DSLR 센서와 풀프레임 센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센서가 같은 화소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저희가 표기한 한 픽셀이 받는 빛의 범위, 즉 한 화소가 받는 빛의 면적이 넓게 됩니다. 즉 큰 센서는 빛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하면 빛을 다루는 예술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즉 센서가 크게 되면 그만큼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풀프레임 아마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모두 동경하고 선호하시게 됩니다. 왜냐? 화질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런 풀프레임 실제로 얼마만큼 큰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컴팩트 카메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컴팩트 카메라의 센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매가 되고 있는 1인치 사이즈의 하이엔드 카메라 센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셨던 일반적인 DSLR의 APS-C 타입 센서입니다. 이것이 풀프레임 센서의 크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데요. 한번 실제로 얼마나 큰지 한번 수치상으로 보겠습니다. 컴팩트 카메라의 약 30배,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APS-C 타입 DSLR의 약 2.3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센서입니다. 이러한 큰 센서, 즉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좋은 화질을 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풀프레임 센서를 쉽게 만나지 못했나? 먼저 첫 번째로 센서 제작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커짐에 따라서 다른 부속품들도 같이 규격이 틀려지고 커지게 됐죠. 그리고 풀프레임을 작게 만든다는 것이 솔직히 쉬운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고성능 DSLR 위주로 풀프레임 센서는 탑재가 됐고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즉 풀프레임 센서, 간단히 말하면 솔직히 좀 크고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 물론 있죠. 초기에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한 플래그십 DSLR입니다. 최근에는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한 일반적인 DSLR들이 많이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알파7R과 알파7입니다. 동일한 풀프레임 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저희 자사 풀프레임 기종에 비해 부피가 약 55%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가볍게 그리고 최고의 휴대성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풀프레임 DSLR이 약 86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파7R을 뺀다면은 몇 g이 나올까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7 한 대를 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게입니다. 즉 일반적인 풀프레임의 무게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로 최고의 휴대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즉 풀프레임 바디 더 이상 크고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풀프레임 바디와 렌즈군을 다들 소유하셨을 텐데요. 이런 풀프레임 바디와 렌즈군을 소유했을 때 한 5종 정도의 렌즈와 세로 그립 같은 걸 소비했을 때 약 무게가 5kg 정도 무게를 항상 갖고 다니시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알파7 혹은 알파7R로 바꾸고 렌즈군 또한 바꾼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로 크기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게 또한 약 2.6kg, 절반 수준의 무게로 풀프레임 사상 최고의 휴대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크기 그리고 가벼운 무게를 통해서 알파7R과 알파7 세계 최소형, 최경량 풀프레임 미러리스
풀프레임 미러리스 그리고 풀프레임 렌즈 교환식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제품 중에 저는 오늘 알파 7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 7의 슬로건은 Perfection for All입니다.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서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키는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풀프레임이 실현하는 아름다운 화질, 즉 고해상도의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7은 243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자, 2430만 화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고화소입니다. 높은 화소죠. 자, 만약에 화소가 높아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높은 화질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당연시 고화소, 더 높은 화소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센서의 크기라면 고화소로 갈수록 이렇게 보이는 한 픽셀 한 픽셀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화질로 바꿔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소니는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한 픽셀 한 픽셀에 대한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 픽셀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기존 센서의 한 픽셀의 디자인입니다. 센서를 옆에서 봤다고 측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보이는 녹색이 온칩 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센서를 나중에 확대해 보시면은 각 픽셀 하나하나당 저렇게 빛을 받아주는 렌즈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센서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이 정도 각도였습니다. 밑에 쪽에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빛을 받는 쪽까지의 그 각도가 이 정도에서 실제로 빛을 받는 양이 이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커팅 엣지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적용하면서 온칩 렌즈와 밑에 포토 다이오드 픽셀 사이의 거리를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더 넓혔습니다. 즉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한 것이죠. 자, 이게 한 픽셀에 빛이 들어오는 양의 차이입니다. 이게 2400만 화소가 이만큼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돼서 결국에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화질을 내줄 수 있는 센서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히 각도만 넓힌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픽셀 확대했을 때 위에서 본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영역이 포토 다이오드라고 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나머지 영역들은 회로와 배선, 즉 전자제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커팅 엣지 디자인을 통해서 파란색, 즉 빛을 받아들이는 영역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회로와 배선 영역을 상대적으로 줄였죠. 그래서 이 한 픽셀이 이만큼 빛을 더 받게 되었고, 즉 2400만 개의 픽셀이 빛을 더 받게 되면서 소니의 센서 기술, 즉 커팅 엣지 디자인을 통해서 더 좋은 화질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7 2430만 고화소의 풀프레임이 실현하는 굉장히 선명하고도 아름다운 화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센서만 가지고 사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기존 비욘즈에 비해서 약 3배 빨라진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소니가 실질적으로 프로세스에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계속 비욘즈라는 걸 유지했는데 이번엔 자신감 있게 X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영상 처리 엔진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비욘즈 X라는 전혀 새로운 그리고 더 빨라지고 강력한 영상 처리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영상 처리 엔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에선 약간 두뇌와 같은 존재죠. 영상 처리 엔진이 향상이 되게 되면 첫 번째로 카메라의 처리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또한 색감의 표현력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예도, 즉 선명한 정도도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 처리 능력 역시 향상될 수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영상 처리 엔진의 향상은 곧 화질의 향상, 화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비욘즈 X 이렇게 빨라지고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아주 사진가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테일 재현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테일 재현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통 사진을 찍게 됐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찍힌 것과 약간 기대감이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기존 이미지 프로세싱에 비해서 비욘즈 X,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은 샤프니스, 그리고 섀도우와 하이라이트의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해서 화질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욘즈 X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색감, 그리고 더 선명한 사진을 이끌어줍니다.
자, 또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기존의 이미지 프로세싱 엔진 중에 아웃포커싱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선명하게 초점이 맞는 부분 사이에 이 디지털 오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사이의 경계면에 검은 선이 생기는 이런 오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비욘즈 X 새로운 영상 처리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디테일 재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저러한 디지털 화질 저하의 주요 원인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더 자연스럽고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자, 또한 노이즈 역시 좋아졌습니다. 노이즈를 단순히 그냥 밀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진에서 어떤 부분이 평면인가, 어떤 부분이 질감인가, 모서리인가를 구분해서 각 영역에 맞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됩니다. 이를 영역 구분 노이즈 감쇄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비욘즈 X의 이런 영역 구분 노이즈 감쇄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감도에서도 굉장히 적은 노이즈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건 사진 애호가들, 또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회절 감소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회절 현상이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 높은 심도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조리개를 조이시죠. 조리개를 조일 때 일정 수준의 조리개를 넘게 되면은 갑자기 화질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광학적인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인 예로 보통 조리개 F8에서 F11 사이의 사진을 가장 많이 촬영하시지만 그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리개를 조일 때 이렇게 회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인 비욘즈 X에서는 광학적으로 발생하는 회절 현상 자체를 최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즉 깊은 심도에 적합한 높은 조리개를 요구하는 풍경 사진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 등에서도 조리개를 조여도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뛰어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243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 그리고 그 기술력 그리고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인 비욘즈 X 이 두 개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카메라 본체가 표현해주는 화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파7 243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로서 굉장히 선명하고도 아름다운 사진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발색 또한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패턴, 이런 표현력 자체가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자, 다음은 AF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F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알파7에 진보된 듀얼 AF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즉, 두 가지 AF 방식을 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니는 미러리스와 DSLR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컨트라스트 AF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DSLR, DSLT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빠른 위상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소니는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의 처리 속도 자체를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영상 처리 엔진인 비욘즈 X를 새로 개발하면서 비욘즈 X의 처리 속도 또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릴 새로운 렌즈들의 구동 속도 또한 개선됐습니다. 즉 AF에 관여된 이 3요소, 가장 중요한 3요소의 속도가 모두 빨라짐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센서를 이용하는 컨트라스트 AF의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센서가 크게 되면 그만큼 컨트라스트 AF가 더 구현하기 어렵게 됩니다. 작은 센서일수록 빠른 AF를 구현하기 쉽게 되죠. 이 세 가지 요소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컨트라스트 AF 속도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알파7은 위상차, 117개의 위상차 AF 영역을 더해서 진보된 듀얼 AF를 완성했습니다. 즉, 기존에 미러리스가 갖고 있던 정확한 컨트라스트 AF를 더 발전시켜서 빠르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117개의 위상차 AF를 더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AF를 듀얼 AF라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새롭게 탑재된 AF 기능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AF 혹은 눈 AF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눈에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여기에 대해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이 IAF,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니의 대부분의 카메라에는요. 이 얼굴을 우선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그 안에서 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얼굴이 인식됐을 때 다른 무엇보다 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눈에 초점이 맞기 위해서 초점 영역을 눈에 댔다가 내려왔다가 눈에 댔다가 내려왔다. 그러실 필요 없이 이 IAF 기능, 얼굴 인식만 켜놓으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눈에 초점이 맞는 선명한 사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IAF 현장 시연하겠습니다. 모델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IAF 시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AF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인식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 제가 카메라의 얼굴 인식 기능은 미리 켜놨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흰색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얼굴에 초점이 맞았다는 거고요. 이 상태로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얼굴에 초점을 잡았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IAF는 얼굴 인식을 키면 무조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시려면 휠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초점이 맞은 녹색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얼굴 인식 후에 되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자, 이 사진 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눈에 정확히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그런 인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눈의 초점이 정확히 맞아 있는 기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IAF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우리가 사진에서 원하는 중요한 AF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AF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교한 AF가 가능하도록 AF의 스팟 조정 영역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AF 같은 경우 영역이 찍으려는 피사체보다 클 경우에 초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작은,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로 조절하셔서 원하는 영역에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크기 조절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기에 적합한 라콘 AF, 즉 동체 추적에 적합한 AF도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위치 설정으로 원하는 구역만 AF를 잡게 해주는 존 AF 역시 탑재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알파7의 경우는 초당 최대 5매의 연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속력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빠른 AF 그리고 빠른 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잡지 못하는 이런 순간들을 포착하여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즉 진보된 듀얼 AF 그리고 빠른 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담을 수 있으신 거죠. 자,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개선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자체도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다이얼들이 굉장히 클래식함을 자극하죠.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이고 빠른 조작이 가능한 다양한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3개의 버튼이 커스텀 버튼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으로 설정 가능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9개의 버튼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46개의 다양한 기능을 각 버튼에 맞게 배열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조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인데요. 아마 DSLR 사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기능입니다. 알파 99 제품에 탑재되어 있던 굉장히 직관적인 퀵 내비 프로라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탑재했습니다. 즉 카메라 설정을 이 화면을 켜놓고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UI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12개까지 설정해서 펑션 키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커스텀 UI가 이번에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이 커스텀 UI는 간단히 말하면 즐겨찾기 기능인데요. 이 12개의 영역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들을 자주
즐겨찾기 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획기적인 UI입니다. 이것도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퀵 내비 프로라는 새롭게 추가된 UI입니다. 퀵 내비 프로를 작동할 때 단순히 뒤에 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 뒤 다이얼을 이용합니다. 앞 다이얼을 이용하면은 퀵 내비 프로 안에서 접근하는 대메뉴가 이렇게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뒷 다이얼을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소메뉴, 예를 들면 사진 효과에 저렇게 색 추출 영역에 색 하나하나에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 다이얼 그리고 뒷 다이얼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즐겨찾기 커스텀 UI입니다. 역시 앞 다이얼, 뒷 다이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기능을 매칭하시고 앞 다이얼, 뒷 다이얼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길게 눌러봤습니다. 어디까지 촬영이 되나. 네, 이렇게 획기적인 UI,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한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면서도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원하는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알파 7 100% 시야율의 소니 고유의 기술력입니다. 230만 화소 전자식 뷰파인더 OLED 트루파인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트루파인더 전자식 뷰파인더는 이미 알파 99라고 하는 저희 풀프레임 DSLT 기종에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파 99라는 풀프레임 DSLT의 뷰파인더 자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약 3배가 더 향상된 컨트라스트 그리고 30%가 향상된 밝기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EVF의 가장 좋은 점이죠. 일반식 광학식 뷰파인더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촬영되는 실제 결과물에 어떻게 찍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EVF의 가장 좋은 점, 여러분들 아마 사진을 많이 촬영하시면 뷰파인더 안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 안에서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광학식 뷰파인더라면은 조작을 바꿀 때 뷰파인더를 들여다봤다가 손을 내려놔서 조작을 바꾸고 다시 뷰파인더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기능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알파 7에 탑재된 이 트루파인더, 전자식 뷰파인더의 경우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의 표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전체를 표기하거나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수평계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 혹은 그래픽 디스플레이 등 여러분이 원하시는 입맛으로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니의 전매 특허죠. 다양한 앵글에서 촬영 가능한 틸트 LCD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LCD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내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7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하고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마그네슘 알로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실링 처리를 통해서 방진 방습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진동을 통해서 센서에 붙은 먼지를 떨어내는 기술도 탑재했습니다. 자, 동영상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니 하면 동영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소니의 다양한 동영상 기술력이 이 풀프레임, 이 작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안에 탑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손 안에 쏙 들어오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이면서도 풀 HD, 60프레임, 60 프로그레시브, 그 다음에 24p, 그 다음에 PASM과 같은 수동 촬영, 이런 다양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캠코더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나 영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사용하는 하이라이트를 체크해주는 제브라 패턴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오디오 레벨 컨트롤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XLR 박스라고 하는 그 마이크 연결의 그런 표준 규격을 어댑터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클린 HDMI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작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안에 이런 강력한 동영상 성능, 작고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영상 촬영할 때 굳이 이렇게 많은 장비나 무거운 장비, 렌즈군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가벼워지고 그리고 작아진 크기로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숄더 리그나 헬리캠 같이 저쪽 뒤쪽에 전시된 것과 같이 다양한 최근에 각광받는 영상 장비들에 있어서도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인 촬영에 적합한, 이제 1인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1인 촬영에 적합한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영상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인터뷰 영상 자체가 알파 7R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많이 홍보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NEX5T, 그냥 찍어도 작품이 되는 카메라에 탑재된 원터치 공유 기술, 즉 NFC와 와이파이 기술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부분의 카메라들, 그리고 저희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5, 6스텝의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시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켜서 그 모드로 바꾸고, 스마트폰을 켜서 그거에 맞게 또 적용해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자, 원터치 공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을 리뷰할 때 사진을 리뷰하시다가 스마트폰, NFC 기능이 지원된 스마트폰을 갖다 대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직관적인 원터치 공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가 되면 뭐가 좋을까? 자,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사진을 찍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로 막 메모리 옮기고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 없이 바로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유를 하시게 되면 그 찍은 소중한 사진들이 다른 모바일 기기 혹은 다른 PC 그리고 또 다른 기기로 계속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강력한 상황을 포착했나, 그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가게 되고, 이러한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나드는 이런 공유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 즉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풀프레임 중에서 이렇게 원터치 기능으로 전송이 되는 것, 고화질의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죠. 자, 알파7,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소형 풀프레임 렌즈 교환식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소니가 자랑하는 기술이 탑재된 240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와 함께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인 비욘즈 X를 통해서 최고의 화질을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주는 진보된 듀얼 AF, 그리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 다양한 기능, 알파7 퍼펙션 포 올이라는 이런 슬로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다 탑재하면서도 풀프레임 센서이면서도 이렇게 작고 가볍게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파7R은 도대체 어떻게 틀린가? 저 빨간 R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레졸루션입니다. 즉 화질을 의미합니다. 알파7R은 최고의 화질을 준다는 상징으로서 R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혁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알파7R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혁명적인, 소니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그리고 카메라 역사상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혁명적인 최고의 화질, 즉 알파7R의 이 빨간 R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화질을 의미합니다. 알파7R 같은 경우는 소니의 기술력이 모두 집약된 3640만 화소, 정말 고화소의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소가 올라가게 되면 픽셀 하나에 빛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빛을 더 많이 받아서 좋은 화질을 뿜어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소니는 이 3640만 화소의 전혀 새로운 센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픽셀의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한 픽셀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센서의 한 픽셀 디자인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색이 온칩 렌즈입니다. 한 픽셀로 빛을 보내주기 위해서 빛을 모아서 밑으로 내려주는 렌즈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센서들은 이 렌즈와 렌즈 사이에 저 빨간색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짝이는 빨간색 공간이요. 이러한 작은 공간으로 인해서 일부의 빛이 계속 손실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자, 알파7R에 탑재된 3640만 화소에는 소니의 갭리스 온칩 렌즈 디자인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온칩 렌즈라고 말씀드렸던 빛을 모아주는 픽셀 위의 렌즈들을 틈을 거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손실되는 빛을 최소화하고 빛 자체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한 픽셀인데 이게 3640만 개가 이렇게 빛을 더 많이 잡아낸다고 생각하시다면 더 좋은 화질, 그리고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소니의 엔지니어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센서라고 할 때, 내가 센서라고 할 때 중앙에서 들어오는 빛은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이 온칩 렌즈를 그대로 통과해서 직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부는 어떤가? 이 주변부에 대한 고민이 소니 엔지니어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니 엔지니어들의 이런 변태적인 행위. 자, 보시게 되면 센서 하나하나의 기울기를 온칩 렌즈 디자인의 위치를 바꾸면서 빛이 들어오는 기울기를 다 다르게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들어오는 빛의 기울기가 다 틀립니다. 한 픽셀 한 픽셀이. 이러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도 다 받아들이고자 온칩 렌즈의 위치를 새롭게 재배열했습니다. 빛을 담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그리고 소니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학식 로우 패스 필터를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광학식 로우 패스 필터를 삭제함으로써 빛의 산란이나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화질에 있어서 최고의 화질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즉, 말씀드린 α7R의 그 빨간 R이 뜻하는 해상력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최고의 기술을 적용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새로운 3640만화소의 풀프레임 센서, 그리고 α7과 동일하게 전혀 새롭게 개발된 비욘즈 X라는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고화소, 그러면서도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영상 처리 엔진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생생한 사진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센서와 이미지 영상 처리 엔진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나 개조와 같은 표현력도 극단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노이즈 처리 능력 역시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영상 처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도 더 적은 노이즈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색감과 풀프레임의 심도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A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α7R의 센서는 새롭게 개발된 3640만화소의 센서입니다. 역시 새롭게 개발되어서 센서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 빨라진 비욘즈 X 영상 처리 엔진의 속도, 그리고 렌즈의 구동 속도 자체가 빨라졌기 때문에 α7R에서 사용하는 컨트라스트 AF 속도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NEX7 대비 약 35% 정도 빨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패스트 인텔리전트 AF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α7R에는 이렇게 컨트라스트 AF, 하지만 더 빨라지고 정확해진 AF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α7R의 또 다른 차이, 바로 내구성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α7 같은 경우는 프론트 커버나 다이얼이 마그네슘 알로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α7R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과 프론트 커버까지 모두 마그네슘 알로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가벼운, α7에 비해 조금 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자, α7R, 제가 이렇게 화질에 집중이 되어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소형, 최경량 풀프레임 렌즈 교환식 카메라입니다. 거기에 전혀 새로운 고화소인 360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와 함께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이 탑재되었고, 그리고 인텔리전트 AF, 거기에다가 조작성과 내구성, 다양한 부가 기능까지 리얼리티 리얼라이즈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α7과 α7R 어떻게 틀린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α7R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화소가 3600만 화소로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그네슘 알로이와 같은 내구성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α7은 AF 부분이 α7R에 비해서 더 진보되어 있습니다. 컨트라스트 AF에 위상차 AF를 더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초당 최대 5연사가 가능합니다. 연사 속도 또한 빠릅니다. 그리고 전자식 E프론트 커튼 셔터를 탑재해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 α7과 α7R을 다양한 경쟁 제품과 놓고 한번 스펙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영역이 스펙이 조금 더 우월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α7R과 α7 풀프레임 미러리스, 보통 미러리스라고 하면은 DSLR보다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α7R과 α7은
경쟁 풀프레임 제품과도 비교해봐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성능 그리고 더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자, 단순히 바디만 많이 찍어내는 소니는 아닙니다. 렌즈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풀프레임과 맞춰서 저희가 5개의 새로운 풀프레임 E-마운트 렌즈군을 출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5가지, 가장 풀프레임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하실 5가지 렌즈군을 같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렌즈군을 구성하면서 공통적으로 삼았던 목표, 첫 번째, 바디 자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렌즈도 소형 경량화를 추구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렌즈를 방진 방습 설계를 통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풀프레임 센서와 영상 처리 엔진에 뿜어져 나오는 화질을 견디기 위해서 가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화질을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 렌즈가 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이즈 렌즈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소니의 센서 기술력 그리고 영상 처리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화질의 풀프레임 성능을 최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칼자이즈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칼자이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렌즈 회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렌즈계의 루이비통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시는데요. 역사와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티스타 코팅 같은 굉장히 사진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렌즈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즈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최상의 화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렌즈를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렌즈는 바로 55mm f1.8 밝은 조리개를 가진 칼자이즈의 대표 단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고의 화질을 표현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크기 그리고 방진 방습 설계, 아마 풀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각대의 이 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렌즈로 실제 촬영한 샘플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구에서 보신 것처럼 그 큰 액자로 출력해도 전혀 화질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 이러한 훌륭한 화질을 렌즈와 이미지 영상 처리 프로세서 그리고 영상 처리 엔진이 서로 협업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휴대성이다 보니까 가볍고 컴팩트한 렌즈를 많이 찾으십니다. 스냅에 최적화된 칼자이즈 컴팩트 단렌즈 35mm의 f2.8의 밝은 조리개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방진 방습 설계 그리고 컴팩트하고 무게가 12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편한 스냅 사진을 촬영하실 때 부담 없이 들고 다니시면서 좋은 화질의 사진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 흐림, 아웃포커싱이 있는 사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470 사이즈 렌즈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표준줌 렌즈인데요. 이 2470 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휴대성과 화질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칼자이즈와 저희가 고민한 렌즈입니다. 전 영역 F4의 조리개를 채택을 했습니다. 왜 F4의 조리개인가? 첫 번째로는 최고의 휴대성을 위해서 F4를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질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하의 조리개보다는 F4의 조리개에 있을 때 최고의 화질을 내줄 수 있는 크기와 무게 그리고 화질의 3가지 타협점을 찾은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70 렌즈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명한 화질, 아마 풀프레임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화각대 2470 렌즈 또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870,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본적인 표준 줌 렌즈입니다.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볍고 컴팩트합니다. 하지만 화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떨림 보정 기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역시 동일하게 방진 방수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알파7의 표준 줌 렌즈 킷을 구매하게 되면 이 렌즈가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28mm부터 70mm까지의 화각을 커버하면서도 균형 잡힌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2870 렌즈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 물어보실 거예요. 망원 렌즈가 심심한데? 없는데? 망원 렌즈도 선보입니다. 70200 F4의 조리개를 가진 G렌즈로 손떨림 보정을 채택을 했고 나노 AR 코팅에 적용을 해서 최고의 화질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렌즈 역시 방진 방습 설계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일 렌즈에 비해서 작고 컴팩트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저희가
렌즈, 새로운 풀프레임 E-마운트 렌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α7R과 α7은 어떠한 렌즈 호환성을 갖고 있나? 풍부한 알파 렌즈, 저희 소니의 렌즈와의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풀프레임 E-마운트 5종의 경우는 어떤 아답터나 사용하실 필요 없이 바로 체결이 가능한 렌즈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E-마운트 렌즈, 즉 NEX5T나 NEX6와 같은 사용하시던 렌즈들도 아답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E-마운트입니다. 하지만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화각이 조금 변해서 자동으로 크롭을 시켜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크고 껴고든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고, 예를 들어서 원하시면은 나는 이거 비네팅이 생기더라도 크롭 기능을 꺼야겠다. 크롭 기능을 끌 수도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풀프레임 E-마운트 렌즈 역시 같은 E-마운트 렌즈이기 때문에 NEX5T나 NEX6와 같은 크롭 바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아답터를 사용하게 되면 A-마운트에 있는 20여 종의 풀프레임 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아답터를 사용하셨을 때도 APS-C 타입의 A-마운트 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죠. 정리해보면 α7R과 α7에는 풀프레임 렌즈 25종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APS-C 렌즈까지 사용하신다면 총 54종의 방대한 렌즈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니도 렌즈로 까이는 날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많은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 렌즈뿐만이 아니라 α7R과 α7 짧은 플랜지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동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셨을 때 저런 굉장히 귀했던 렌즈들이죠. 다양한 고급 브랜드의 렌즈들을 이종 교배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편하고 쉽게, 왜냐하면 플랜지백이 짧기 때문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α7R과 α7의 렌즈에 대한 부분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렌즈만 찍어냈나? 그건 아닙니다. 실용적인 악세사리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반투명 미러 어댑터라고 하는 LA-EA4도 같이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SLT, 위상차 AF를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고요. 다양한 A-마운트 렌즈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세로 그립도 같이 출시를 합니다. 배터리를 2개까지 장착을 하고 방진 방습 설계가 되어 있어서 세로 촬영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촬영에 상당히 적합한 세로 그립입니다. 이렇게 알파는 새로운 바디, 강력한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출시, 그리고 5종의 풀프레임 E-마운트군 렌즈의 출시, 액세서리의 출시를 더불어서 알파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러한 강력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에서 이 알파 시스템의 완성을 같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열 팀장님을 자리로 모셔서 그 뒷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